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발성 그리고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러 온 권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꿀팁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발성은 되는데 왜 노래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소리가 안 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아주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다수 분들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남겨드리면 개인적으로 레슨을 해드리든 답을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1번, 발음에서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 아마 이 1번에 속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발성 연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라운딩, 소리를 돌리는 연습들, 립트릴, 텅트릴 이런 훈련들도 있고요. 물론 스케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음 연습을 하시겠지만 이게 또 스케일에서 연습하는 것과 노래에서 쓰이는 이 발음의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발음도 좋은 기관이라고 해서 발음을 만드는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턱, 입술, 이렇게 세 군데를 알아볼 텐데요. 자,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혀입니다. 이 혀는 발음에 맞춰서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되는 존재인데요. 이 혀가 굳어있거나 혹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발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랄이라는 발음이 있다면 입천장에 붙어 있다가 랄 이렇게 다시 혀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랄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소리가 명확하지가 않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노래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음을 할 때 내 혀가 제대로 움직여진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노래에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시면 보다 편하게 발음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턱에 힘이 들어가면은 발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 손을 가지고 턱 밑에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후설근이라고 해서 혀 뒷부분의 근육이 여기에 있는 건데, 이 근육이 굳어 있다면은 발음을 할 때 혀가 잘 안 움직인다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힘이 들어간다면 보통 턱에도 힘이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턱 아래쪽을 눌러보시면은 내가 턱에 힘을 주고 있는지, 과하게 긴장을 하고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입술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사실은 입술은 힘에 들어가는 경우도 문제지만 아무런 역할을 안 해도 문제입니다. 발음을 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광입니다 이렇게 발성을 하시면 소리 자체가 정확하게 나지가 않기 때문에 성대 접촉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대 접촉은 우리가 말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입술이 발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입술이 일을 안 하니까 발음이 안 만들어지고, 발음이 안 만들어지니까 성대가 일을 안 하면서 성대 접촉이 풀리는 경우, 그래서 소리가 고음도 안 올라가고 허스키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발음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자 까지입니다. 두 번째, 과한, 불필요한 동작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꺾어요, 찡그려요, 어깨를 쪼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불필요하지만 나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심지어 있고요. 하지만 이 동작들이 발성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연습을 하시느냐, 거울 앞에서 아주 쉬운 노래를 편하게 불러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만 고음이 올라갈라 치면 이렇게 어깨를 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빼고 플랫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연습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내가 발성했을 때 냈던 소리와 비슷하게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과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과한 감정 때문에 이 발성을 내는데 불필요한 동작이 생기는 2번이 초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을 없이 불러도 안 되지만 감정이 과하면 우리가 내려고 하는 이 발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과한 감정은 배제해라. 따라서 내가 지금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발성은 되는데 노래가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대다수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발성은 되는데 노래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댓글이나 저희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돈을 내고 하시는 레슨처럼 봐드릴 테니까 꼭 저희와 컨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